일기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렸어. 그걸 쇼츠로 보는 거 약간 메이저한 그런 느낌 아니야? 마이너한 와이 이세계 슬라임으로 자, 제목이 바뀌었죠. 헤테로. 자, 헤테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성애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헤테로 뉴클리어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그 원자나 그 원자 핵의 종류가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예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바로 CO. 알겠죠? 자, CO라고 쓰고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일산화탄소. 제가 그 일산화탄소가 사실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해요. 일산화탄소는 사실은 생명의 친화적이에요, 생명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죠.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사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그래서 왜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해충 방역 업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집에 뭐 개미나 바퀴벌레 있을 경우 그 방역 업체에서 어떻게 걔네들 처리해줘요? F킬러 뿌려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뭐 들어본 얘기 중에는 액체 질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래서 구멍에다가 액체 질소를 흘려 넣어서 그 안에 이제 그 해충들이 한번 얼었다가 이제 한번 동사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르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안에 이제 사람들 다 밖에 내보낸 다음에 온 집안을 밀폐시킨대요. 온 집안을 딱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밀폐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일산화탄소를 터뜨려서 한동안 내비둔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일산화탄소.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원래 태초에는 생명체가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럼 약간 딜레마 아니에요? 왜요?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태초 지구 대기에는 일산화탄소 뿐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바다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바로 생명이 일산화탄소와 싸워온 진화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체가 어떻게 일산화탄소를 피해서 생명체를 만들었냐에 대한 그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물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이 생명체가 어떻게 일산화탄소와 싸우면서 진화해 갔느냐를 보여주는 물질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헤모글로빈 같은 것도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 입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겸사겸사 일산화탄소가 중요해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뭐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된 녀석이긴 합니다. 자, 여하튼 이 녀석의 분자기도함수를 알기 위해서 이제 AO, 어타믹 오비탈 전자배치를 살펴보면, 자, 탄소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뭐예요? ES2, EP2. 산소는 2, 4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만들어진 결과, 그냥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겠죠? 결과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도 대충은 외우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시그마 파이의 기하학적 특징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막 그림 그리고 자시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s오비탈끼리 본딩 엔타이 본딩 가능해요? s끼리 본딩 엔타이 본딩 가능하죠. 그 다음 pz끼리 시그마 본딩 엔타이 본딩 가능해요? 되죠? 그 다음에 파이 xy끼리 파이 결합 가능해요? 그 기하학적 대칭성은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렇게 1.2, 1.3에서 했던 거랑 다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 보이는 게 뭐예요? AO의 높이 차이. 시그마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AO의 뭔가 이게 높이 차이. 대칭적으로 안 빨라진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이런 곳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뭐냐? 바로 짜잔. 이 표시가 뭐였어요? 하이. 몰분이. 이 표시가 뭐였어요? 전기음성도. 바로 전기음성도였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우리말 번역은 전기음성도. 네, 전기음성도. 그 몰분율을 보통 X로 쓰거든요. 몰분율. 네. 근데 이제 많은 선생 중에 몰분율을 이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고 쓰건 간에 무슨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기음성 몰분율을 이렇게 이 표시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 수준이 낮으면 이렇게 써요. 정말이에요. 공부의 수준이 높으면 그 몰분율을 X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몰분율은 Y도 있고 Z도 있거든요. 몰분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한 몰분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몰분율이 X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Y로도 있고 Z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면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상태 변화나 상도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몰분율 표시가 X 말고 Y도 있고 Z도 있다를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거 YZ 몰분율 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 책을 보시면 그래서 몰분율을 X로 주로 더 많이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니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뭐 하여튼 뭐. 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쓰면 이거는 전기음성도를 뜻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클수록 원래 AO가 어때요? 네?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AO가 어때요? 안정하다. 어때요? 더 안정하죠. 더 안정하다. 근데 저걸 왜 보이시죠? 유효 보이죠? 핵전화로 안 쓰고 왜 전기음성도로 꼭 그걸 하나? 자 봅시다. 보죠. 됐죠? 자, 우선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 뭐 그래서 뭐 지금의 경우 그래서 탄소 전기음성도는 얼마예요? 탄소 전기음성도는 이 정도 2.8. 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2.5 정도고요. 산소는 얼마예요? 3.2. 산소는 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히 이쪽이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내어놓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보통 전자 밀도가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전자 밀도가 더 큰 것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보통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의 보통이라는 말이 실제 우리 우주의 모든 분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우주의 모든 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다는 얘기는 보통 그럴 때 안정하다는 얘기가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척도가 사실 전기음성도란 말이에요.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화학결합에서 전자 밀도가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혹은 낮으냐
그걸 보여주는 가장 편리한 척도가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무슨 밀도가 높다, 무슨 밀도가 전자밀도 높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 명심할 건 전자밀도와 전하밀도,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이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알겠죠?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 원자, B 원자가 있는데 A 원자, B 원자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물론 어디까지는 가상적인 숫자예요. 가상적인 숫자가 여기에 전자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13개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전자가 11개가 있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죠. 만약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예를 들어서 8개가 있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때는 전자밀도가 어디가 더 커요? 전자밀도 어디가 커요? 여기가 전자밀도가 더 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우연찮게 이 녀석의 원자 번호를 살펴봤더니 얘가 7번이고 얘는 12번이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전자는 어디가 더 높아요? 전자는 이쪽이 높잖아요. 높은데 얘가 원자 번호가 7번이면 얘 이온가는 어떻게 됐어요? 얘 이온가는 1 마이너스겠죠. 얘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쪽이 높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전자가 어디가 더 많으냐의 개념과 그게 원자 번호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전하적 관점에서 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할까요? 좀 특별한 경우일까요? 좀 특별한 경우긴 해요. 알겠어요? 특별한 경우지만 말을 쓸 때 전자라고 말을 쓰느냐 전하라고 말을 쓰느냐의 차이는 이런 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하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응. 크기는 왜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원자 반경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예를 들면 밀도니까 크기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붙어 있는 이 전하량은 막 변하면 1, 2, 3 이렇게 확 변해요. 근데 크기는 0.01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자 반지름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잖아요. 억수로 원자 반경이 억수로 커봐야 한 1.8옹스트롬이고요. 억수로 작아봐야 0.9옹스트롬 그래요. 그러니까 1옹스트롬도 차이가 잘 안 나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네. 저기서 A가 전하 밀도가 더 큰 상황이야. 여기서는 B가 전자 밀도가 큰 거고요. 전하 밀도는 A가 큰 거예요. 여기서 보통 전하는 당연히 양전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음전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음전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화학이니까. 그래서 전자 밀도는 이 경우 B가 클 수 있는데 전하 밀도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야겠죠? 그래서 말을 쓸 때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건지 차지라고 하는 건지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렉트론 덴시티 하겠죠? 일렉트론 덴시티. 그 일렉트론 덴시티는 누구로 보통 결정된다? 일렉트론 덴시티는 누구로 결정된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하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둘 중에 누가 커? 산소가 크기 때문에 이 산소 쪽에 어탐이고 비탈도 안정하게 그린 것이다. 이유는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보통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안정한 상황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딩 MO는 그래서 준우? 준우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저 저기 앞에 아, 아. 점을 또 뭐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준우가 너무 동일한 곳을 계속 그윽하게 변화 없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준우 어디 가고 있나 해서 살짝 잡아봤어. 그랬죠? 그래. 좋아. 자, 두 번째.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은 전기 음성도가 큰 AO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누가 본딩이고 누가 엔타이 본딩이에요? 이게 본딩이죠? 그럼 이 본딩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가까워요, 이거랑 가까워요? 이거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 본딩이죠? 이 본딩은 지금 탄소 쪽이랑 가까워요, 산소 쪽이랑 가까워요? 산소 쪽이랑 가깝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다?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혹시 저기 잘못 적혀 있어요. 어디요? 내가 뭐 잘못 썼는데? 어디요? 여기 네. A 밑에 네. 내가 뭘 잘못 썼어요? 이거 네. 자, 썼죠? 자, 무슨 말이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뱉어내요, 전자를 끌어들여요? 전자를 끌어들인 상태로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주변 전자를 자기 쪽으로 좀 더 많이 끌어들인 상태로 결합을 이룬 분자들이 우리 자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본딩이잖아. 그게 원래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있다면 전자 밀도를 그 녀석이 끌어들인 형태로 화학 결합을 했을 것이야 라는 이 직관과 설명이 맞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애시당초 그릴 때부터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의 어타믹 오비탈을 약간씩 더 안정하게 그리는 게 헤테로 아토믹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알겠죠?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엔타이 본딩 얘는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그럼 역으로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은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바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AO와 성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거 본딩이 엔타이 본딩이에요. 자, 얘 본딩이 엔타이 본딩이다. 엔타이 본딩이죠. 얘는 탄소랑 가까워요, 산소랑 가까워요? 탄소. 알겠죠? 자, 이거 엔타이 본딩이죠. 엔타이 본딩. 산소랑 가까워요, 탄소랑 가까워요? 탄소.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림만 기억하시면은 이런 식의 사실들을 다 사실 유추해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림 자체를 인식하는 거고. 저도 누구야, 저거. 왜 그래? 그거는 왜 그래? 저요? 왜 기절하려 그래? 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요. 힘내요. 알겠죠? 힘내. 그래.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두 AO끼리 에너지 준위가
비슷할수록 뭘 잘 이룬다고 했었죠? LCAOMO가 잘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누구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었어요? 바로 SP 믹싱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약간 확정이 돼서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리면, 그럼 이때 잘 봐요. 첫 번째 1, 두 번째 1. 그렇다면 두 원자 간, 그럼 이 말은 전기 음성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그럼 이 말은 LCAO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아니면 네요. 크게 차이 날수록 몰리큘라 오비탈 형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자. 어렵고 뭐가 된다? 어렵고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유해기가 뭐냐? 그러면 어디다 지우지? 자, 여기 위에 줄게요. 줄게요. 그럼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1. 두 원자가 동종이라고 해보죠. 두 원자가 동종. 그러면 그냥 이게 어떤 AO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AO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둘 사이에 본딩도 되고 엔타이 본딩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건 본딩, 위쪽에 있는 건 엔타이 본딩이란 말이에요. 이때 두 원자가 동종이면 두 원자의 전기임성도 차이는 얼마예요? 0이요. 두 원자의 전기임성도 차이가 0이죠. 그럴 경우 선형조합을 통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면 원래에 비해서 본딩은 크게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엔타이 본딩 역시 크게 불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본딩까지만 되면 그건 원래 원자 상태보다 확실히 득을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본딩까지만 전자가 배치가 되면 확실히 그건 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원자가 동등한 것일 경우에는 분자기도 함수가 나타나고 공유결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두 원자가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 원자는 전기임성도가 작고 한쪽 원자는 전기임성도가 클 수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전기임성도 큰 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도 본딩은 만들어지고 엔타이 본딩은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게 본딩이고 이게 엔타이 본딩인데, 이럴 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경우 극성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두 원자가 다른 것을 넘어서 두 원자의 전기임성도가 심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어요? 전기임성도가 어떻게?
전김 송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씌울게요. 씌울게요. 지운다. 무게나 씌우도 되겠어요? 네. 지운다. 그러면 자, 위쪽 에너지 준위에서 제목을 써야지. 3. 두 원자 간 델타 전김 송도가 매우 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녀석하고 요런 녀석이 생기겠죠.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그래서 요 AO하고 요 AO가 만들어질 건데 이때 누가 전김송도 크겠어요? 이게 전김송도 크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짜잔, 짜잔. 요렇게. 자, 어쨌건 아래쪽에 있는 게 본딩이고요. 위에 있는 게 N타입 본딩이에요. 근데 계산 결과에 의하면 둘의 전김송도 차이가 클수록 보시다시피 안정화 정도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N타입 본딩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김송도 차이가 크게 나면 불안정화 정도가 아주 작아집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어토미क 오비탈이고 이게 어토미क 오비탈인데 이게 원래 A 원자, 이게 원래 B 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래 볼까? M 원자, X 원자라고 합시다. M 원자, X 원자. 그리고 편의상 각각의 원자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칩시다. 알겠죠? 원래 하나씩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경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공유 결합 말고 이온 결합이 돼요. 그러면 그 이온 결합을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 원래 M에 AO가 있고 X에 AO가 있고 여기 사이에 분자궤도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본딩, 조금 N타입 본딩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때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게 MX로 이루어진 몰리큘러 오비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전자가 2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이 두 전자가 본딩이나 N타입 본딩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김성도 작은 원자에서 전김성도 큰 원자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여기 있던 이 전자가 그냥 1이 들어가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분자기도 함수에 전자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고 그냥 양이온엔 전자가 없고 음이온은 전자가 채워진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분자기도 함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온 결합 화합물은 추가적인 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죠. 뭘 이용해서? 격자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죠. 격자 에너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의 도움을 이용해서 굳이 분자를 이루지 않아도 오히려 분자보다 더 안정한 형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김성도 차이가 크게 나면 어차피 본딩이 되는 정도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분자기도 함수로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원래 다른 전자의 원자 오비탈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이온 결합을 이루어서 격자 에너지의 도움으로 더 안정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원자 오비탈끼리는
비슷해야 되고 심하게 차이가 나면 분자궤도 함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그 아이디어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전기음 성도가 큰 쪽에 원자 오비탈을 조금 더 안정하게 그렸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제역스, 안녕.